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님,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오늘요, 형기를 마치고, 이게 또 뭡니까? 만기 출소, 형기를 마치고 이게 출소했습니다. 가석방도 없이 만기 출소, 징역 1년을 꼬박 채우고 이게 출소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원래는 이제 혐의가 뭐냐? 가장 중요한 혐의는 이제 2019년에 기억나시죠? 2019년에 윤석열 대통령 아크로비스타 가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란 2개 들고 와서 던진 것도 없어요. 하나는 본인이 까먹은 거예요. 계란 2개 들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라. 이렇게 했다고. 이게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물론 이제 뭐 박원순, 지금 이게 극단적인 있었던 박원순이나 그 다음에 손석희, 이장하게 진짜 사이비 가짜 언론의 표상, 손석희, 뭐 이게 협박했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실형 1년을 받은 진짜 황당무계한 정치 판결의 가장 희생양이 김상진 대표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로 김상진 선처를 해달라.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사법 카르텔, 그때 수사가 박상기, 이거 문재인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시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좌파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1년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김상진 대표가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윤석열 그때는 문재인 밑에 있었으니까 비판했지만 이후에 가장 윤석열 대통령 추종 지지하는 이런 단체가 바뀐 거죠. 그래서 가장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장 활발하고 처절하게 싸웠던 단체가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입니다. 근데요, 그때 신자유연대 사무실을 종로구에 있거든요. 종로구에 옛날에 고성국 TV 있던 사무실일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뵀는데 거기에 압수수색을 무단하고 체포를 하니까 이걸 저항하는 가운데 이걸 가지고 또 공무방해 했다고요. 이희범 대표나 관계자 이걸 다시 또 재판에 해부하는 말도 안 되는, 아니 불법 압수수색하는 영장을 보면서 아닌 건 아니다 딱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했다고 또 이희범 대표나 또 그때 구속 재판하는 이런 탄압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탄압이었습니다. 정치 탄압. 그 이후에 김상진 대표가 이제 옥중에서도 많은 메시지를 내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런 활동을, 옥중 투쟁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소가 된 겁니다. 너무나게 억울하게 안타깝게 1년 구속이 됐지만 지금이나마 출소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렸으니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가 탄핵 무효 투쟁을 어떻게 해나갈지, 앞으로 상당히 어떤 활동을 할지 이런 기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쟁 제대로 하는 이런 단체가 없거든요. 앞으로 저는 신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나 김상진 대표 다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포함해서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해 나가는지 기대가 저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요, 김상진 대표하고 저는 오래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고성국 TV 처음 방송 나갔을 때 아마 안국역 근처에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베레모처럼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저하고 비슷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69년생인지 저하고 제가 70년생이니까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고요.
제가 여러 데 그 집회를 지나가다가 그 차가 지나갑니다. 김상진 아저씨가 탄 그 차가 이게 다 보이면 제가 손을 흔들면 같이 이제 그 손을 흔들고 이런 식으로 그 같은 동지로 어떻게 보면 잘 친하게 알고 지내온 이런 데 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과연 이런 데 그 우리 애국 투사들이 그 많이 나와야 이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탱하고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그대로 그 민낯을 본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봤지 않습니까? 대통령 계엄과 탄핵이 나는 완전히 태풍 쓰나미가 몰려가니까 그 바닷속에 잠겨있던 온갖 부패, 여러 가지 카르텔 문제,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보통 물속에, 바닷속에 잠겨있면 그 밑에 얼마나 더럽고 썩은지 알 수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 탄핵 그치면서 완전히 바닷물이 썰려가 버리면서 그대로 그 밑바닥을 제대로 드러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치부가 진짜 썩어도 나라가 이렇게 썩을 수가 있냐. 집으로 치면요. 어느 하나도 대들보부터 주춧돌, 지붕까지, 벽까지 어느 하나 썩지 않은 부분이 없다. 이걸 저희가 적나라하게 목도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이런 썩은 완전히 거의 반국가 세력 종북 좌파가 도처에 암세포처럼 활용하면서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우리 대통령까지 희생당하는 이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상진 대표나 이범 대표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좌파 사법 카르텔부터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완전히 의해서 그대로 구속되고 되는 이런 또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탄핵, 그 다음에 체포 구금 과정 하고요. 그 다음에 김상진 대표의 체포 구금 이 과정이요. 똑같다 봅니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종북 반국가 세력들 이런 데 좌파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두 분이 동일한 저는 운명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과 김상진 대표가. 아마 근데 오늘 출소했으니까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상진 대표는 하나의 길을,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길은 뭐냐? 바로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런 데 종북, 좌파, 친중, 완전히 이런 좌파들, 과한데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절대 승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가 돼서 그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상진 대표는 다시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상진 대표님,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지만 1년 동안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일단 건강부터 한번 잘 챙기시라. 건강이 어떤지 이 안부 말씀도 드리고요. 조만간 또 뵐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상진 대표님이 가시는 길에 저도 미력 하나마 함께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만간 한 뵙기를 기원합니다. 또 필요하면요. 저희 서정TV에 한번 뒤에 나오셔가지고 그간의 소회랑 앞으로 어떻게 싸울 건지 방향도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